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고 계엄 옹호 세력과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이틀 만인 지난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위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우 의장은 개헌은 정당들이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만 파면된 상황에서 나머지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온 힘을 모아야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개헌 이슈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묻히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선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아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과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지금 찬성하며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들에게 일종의 면접을 주는 것이고. 반면 민주당 내 반명계 대권 주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혀 대선 개헌 동시 추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스스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민 헌법 형태로 개헌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의 보수당 호남 출신 선출 당대표였듯이 이번에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되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무한 잠재력을 폭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곡성 출신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포함해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를 맡았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 한 마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연안 가까이엔 어장도 밀집해 있고 공사 현장까지 인접해 위험한데요. 국내에서 살아있는 고래가 연안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이어서 관계 당국도 비상입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길이 15m, 검푸른 빛을 띤 향고래 한 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꼬리를 상하로 움직이며 헤엄쳐 보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해역의 간조대 수심은 1.5m 남짓, 고래의 배가 해저에 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향고래는 지난 4일 광양항 송도 연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향고래를 먼바다로 유도했는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다로 나가는 흙탕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게 저 오탁 방지망입니다. 이 향고래는 오탁 방지망 틈으로 이 깊숙한 연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는 이빨 고래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최대 18m까지 자라는 대형 고래입니다. 그동안 동해나 서해에서 사체로 떠밀려온 사례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개체가 연안까지 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남해안에 이렇게 살아서 항으로 들어온 애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향고래는 몸 표면에 상처가 많고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류하는 장소는 어장이 밀집해 있는 데다 인근에선 시설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래가 탈진,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겪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관계 당국은 고래가 몸집이 거대한 만큼 인위적으로 밀거나 끌어내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주변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공사장이라 보니까 뭐 통선도 다니고 작업선들도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선들 접근을 저희가 다 차단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어선을 동원해 향고래의 이상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고래의 자율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총 사업비 360억 원을 들여 길이 892m, 폭 3m로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건설 공사가 조만간 착공해 2028년 준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문화재 보존에 초점을 맞춰 지속 가능한 섬 해양 관광도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알지 못해 공항을 떠날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과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은 52살 김성철 씨. 참사 발생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무안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일터가 있는 김해에서 무안까지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에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밖에서 받을 수 없는 저한테도 가라앉았던 그 뭐 하도 있을 거고 뭐 억울함, 울분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이라도 여기서 풀어 나갈 수 있어야지 제가 사니까. 항상 내 편이 돼주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슬프다는 김다혜 씨. 공항 가서 있는다고 그러면 아직도 공항에 가냐고 다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치, 나는 아직도 뭐 해결된 것도 없고 나는 아직도 못 잊었으니까 가지.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공항에 머물면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고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 공항 1층 분향소에는 하얀 국화가 아닌 알록달록 봄꽃이 놓였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어 편지로나마 봄이 왔다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보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바빠도 이렇게 드라이브라도 하고 이렇게 구경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 꽃을 갖다 줘야 그거라도 볼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좀 안 돼 보였어요. 석 달 넘게 흘렀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큰 불이 나 작업자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30분 만에 진화를 마쳤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 장비로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 여수국가산단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작업자 등 16명이 대피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퍼져나가자 화재 발생 신고가 소방당국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밖에서 봤는데 까만 연기가 올라오고 하얀 그 노란 불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단 육안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지난 2020년 노후화로 가동을 멈춘 뒤 지난해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은 황사나무를 제거하는 탈황 설비 철거 현장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층 안전 통로에서 철골 해체 작업 중에 필터인 합성 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은 석유화학 시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이 들어서 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85명, 장비 67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과 업체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자회사의 안정적, 독립적, 전문적 운영을 위한 모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모 자회사 간 상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고흥 유자차가 체코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유자차는 53톤, 한화로 2억 1천만 원 규모로 체코 풀젠에 있는 식품 원료 전문 무역회사에 수출돼 식음료 업체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흥 유자의 수출 시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광양 전어축제의 올해 개최 일자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제24회 광양 전어축제를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해상 전어잡이 시연 행사를 위한 바다의 조류 상태를 감안해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관광객들이 해상에서 전어를 직접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정 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구제역 확산세가 멈추면서 발생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의 항체 형성률 조사 결과 실제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영암의 한 한우 농장에서 확인된 전남 첫 구제역은 열흘 사이 14개 농가로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영암 방역대 내 확진 농가를 비롯한 모든 농장 내 소에선 지난 30일 이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생일 이후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방역대 해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확산 방지라는 급한 불을 끄면서 원인 규명과 살처분 보상금 산정 등도 속도를 낼 전망. 현재까지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들에서 출입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 위반 사례들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1개에서 3개 정도? 그 정도는 위반한 내용이 확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 5%에서 35% 정도 살처분 보상금을 깎을 계획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판가름하는 농가별 항체 형성률 조사에선 대부분이 법적 기준인 80%에 훨씬 못 미친 상황. 최하 10%와 40%대까지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구제역 발생 원인을 농가들의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 방역 미흡 탓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지 않았을 또 임신 혹시나 유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영암의 소 백신 항체 양성률 평균은 92.3%로 전국 최하위. 관련 과태료 부과 농가 비율도 1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예방에서 비롯된 이번 구제역 파동은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전남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전남 학생들이 작가가 되어 직접 책을 출간하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글쓰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나도 작가 프로젝트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50개교가 선정됐으며 오는 12월 1년간의 활동 성과를 모은 학생책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 학생들은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시집과 소설, 수필 등 200여 권의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직원들이 개교 9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총 1억 424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전 부서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순천대는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90만 원 이상을 기탁하면 대학 70주년 기념관에 있는 우석홀 좌석마다 이름을 새기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공무원들이 모은 특별 성금 8천여만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도 공직자 3,300여 명이 참여해 8,100만 원을 모금했고 산불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해기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